회사 모형은 자, 의사결정자에 의해 조직의 의사결정이 통제된다고 본다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책 결정 모형은요, 그 출발이 뭐냐면은 방금 본 것처럼 합리 모형에서 출발을 합니다. 합리 모형에서 출발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합리 모형이 이상적이라는 거죠. 지나치게 이상적 모형이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는 모형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합리 모형에서는 어떻게 해요? 합리 모형에서는 하나의 직권성을 강조하고요, 의사결정자 한 명이 정책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그래서 여기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방금 봤던 만족 모형이 그 다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점정 모형, 이런 순서대로 이제 모형이 발달했다는 거죠. 완전한 합리성입니다. 잠깐 다시 보시면은 그에 반했어요. 점정 모형은요, 비합리성이라고도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 만족 모형은 뭘까요? 완전한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중간에 있으니까, 예, 바로 제한된 합리성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고 합리 모형은요, 기본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한다면은, 점정 모형은 뭘까요? 경제 가장 반대말이니까, 그렇죠. 예, 정치.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세 모형이 가장 뿌리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모형들은 어떨까요? 실정적, 이상의 실정적이고 실정적 모형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만족 모형에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어떤 개인적인 의사결정이죠. 여기서 이제 만족 모형에서 파생돼 나온 모형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회사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모형은 바로 만족 모형에서 파생돼 나왔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래서 보통 이제 만족 모형이나 점정 모형에다가요, 뭘 많이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합리 모형의 성격을 많이 집어가지고 문제를 많이 돌립니다. 만족 모형은 가장 이상적 모형이긴 하지만 현실적 모형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다양한 어떤 대안적 비판, 합리 모형을 비판하면서 다양한 대안적 모형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족 모형과 점정 모형이 나온 건데, 그러다 보니 만족 모형, 점정 모형에다가 주로 요 합리 모형의 내용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많이 돌립니다. 자, 요 내용도 합리 모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자가 합리한다는 거죠. 하지만은 만족 모형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다양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죠? 최고 바로 합리 모형이 아니라는 거죠. 상이한 목표를 가진 하위 단위로 이루어졌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라는 것이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 모형 또는 조직 모형은 여러 부서가 있죠. 예, 또 원래는 이제 만족 모형에서 조직 모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조직 모형에서, 그죠? 좀 더 사회적 모형에, 경영에 가까운 모형에서 회사 모형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옵니다. 자, 우리 수업 하시면서 지금쯤 한 3회 정도 오시니까 이래저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고 하시는데, 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뭔가 좀 이전에는 당연히 알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좀 새롭게, 그죠, 느껴지는 경우도 계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시는 순간 그게 진짜 아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같은 거 카톡으로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예, 바로바로 우리 고시뱅크하고 해가지고 즉각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회사 모형은 이렇게 다양한 하위 단위로 구성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아이디어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앨리스 모형 2로 가게 되는 거죠. 요거는 앨리스 모형 1이고 모델 2, 모델 3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는 것이 합리 모형에서는 오로지 뭐라는 거죠? 이렇게, 예, 최고 정책 결정자가 결정을 하면은 하향조 내로는 이런 시스템, 여기에 이제 합리 모형이었다면은, 회사 모형에서는요, 조직이라는 것이 이렇게 의사결정자나 최고 결정자에게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있지만은, 의사결정자도 존재하지만은 조직은 또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하위 부서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하위 부서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루어진다 보고. 그리고 또 이 하위 부서는 또 뭘까요? 나름의 목표가 있겠죠. 여기에는 조직 전체의 목표가 있다면은 하위 조직이 목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위 조직 간에도 뭐 한다는 거죠. 갈등을 겪는다는 거죠. 하지만은 어떤 특정 부처가 자기 부처의 목표만은 100% 이렇게 추가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부처의 목표하고 이렇게 갈등을 겪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의 준 해결이라든가 이런 말들을 더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의 준해결 나오는 상호 갈등적 관계를 가지고 목표가 서로 대립이 됩니다. 예를 들면 생산부서와 판매부서, 홍보부서 다 각각 자기 부서만의 목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게서 서로 이제 갈등을 겪는 거죠. 예컨대 이제 판매부서가요. 판매부서는 많이 만드는 게 최고, 많이 파는 게 최고죠. 그 다음에 생산부서에서는 많이 생산하는 게 최고긴 할 거예요. 하지만 예컨대 이런 것도 있겠죠. 지금 막 현장에서요. 잘 안 팔리는데 생산부서는 막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열심히 막 일을 했어. 하지만 판매가 잘 안 돼. 그러면 양 부서 간에 지금 이게 안 맞는 거 생산량과 판매량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갈등을 겪을 수 있겠죠. 또 열심히 막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정작 홍보부서가 막 손 놓고 있어요. 일도 안 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도 이게 부서 간의 갈등이 많겠죠. 예. 이런 내용 되었습니다. 제가요, 개인적으로는 이 LG 제품을 좀 좋아하는데, 예. 좋아하는데 문제는요, 이 LG가, 광고를 진짜 못해요. 보통 인터넷 보시면, 특히 휴대폰 같은 경우도 LG 휴대폰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요, 홍보가 엉망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인터넷 보면요. 그런 것처럼 잘 생산하고 잘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해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또 문제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부서 간에 뭐 여러 가지 상해 목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을 이런 하위 목표를 가진 하위 조직들 간의 어떤 갈등 관계성 속에서 살피는 것을 우리가 회사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면 만족 모형과 관계되느냐면 결국은 이 생산부서나 판매, 홍보부서가 자기 조직의 하위 부서 목표를 100% 추가하지는 못하죠. 왜? 다른 부처하고 갈등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다른 부처와 타협 협상을 통해 가지고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자기 조직의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만족 모형의 아이디어가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립되고 갈등을 가지기 때문에 100% 자기 조직의 하위 부서의 목표를 100% 추구하지는 못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그죠?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타협을 원다는 뜻이죠. 그래서 만족 모형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겁니다. 예, 그래서 만족 모형, 조직, 회사 모형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